68세 김혜자 할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 초 때만 해도 며느리 미네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새로 반찬한 거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내가 직접 반찬을? 아니, 내가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얻어먹겠니? 에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김 씨의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씨에게 항상 사근사근했고 자기 남편에게도 잘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며느리에게 김 씨도 처음에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미네야, 이거 별건 아니지만 가져다 써라. 어머니, 이건 현금이잖아요. 아니, 제가 용돈을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겠어요. 네가 전에 말한 대로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냥 내 마음이니까 편하게 받아서 써주렴.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다면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김 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았고 문제 많다는 다른 고부들과는 다르게 김 씨와 며느리 미네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 일이 완벽할 수 없듯이 김 씨의 집안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며느리 미네의 남편, 그러니까 김 씨의 첫째 아들 현우였습니다. 엄마, 미네한테 용돈 줄 거면 그냥 저한테 좀 주시라니까요. 현우는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도록 철없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덩치만 큰 어린애였습니다. 맨날 사업한다고 일을 버렸다가 날리기 일쑤였고 그런 주제에 도박까지 해대서 큰 곤욕을 치를 뻔한 걸 김 씨까지 나서서 겨우 막은 적이 있었죠. 김 씨는 그런 아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용돈을 준 걸 네가 무슨 상관이니? 아니, 제가 괜히 달라고 그러겠어요? 미네가 맨날 자기 생활비 없다면서 정작 저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주지를 않으니까 하는 말이죠.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실 돈이 없다니까요? 그건 네가 저번에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해놓고 모르는 여자들이랑 있던 걸 걸려서 그런 거 아니니? 그건 오해라니까요, 오해. 갑자기 여자들이 다가와서 마시자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김 씨는 첫째 아들의 철없는 소리를 듣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정도로 생각이 없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 씨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둘째 아들 반석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되세요? 응, 아들. 아이고, 요즘 일하느라 바쁠 텐데 굳이 전화까지 하고 그래. 엄마랑 전화하는 건데 당연히 시간을 내야죠. 둘째 아들 반석이는 첫째 현우와는 다르게 국가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김 씨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죠. 김 씨는 그런 둘째 아들이 든든하면서도 항상 미안했습니다. 반서가 요즘 회사 생활은 좀 어떠니? 어디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제 나이가 몇인데요, 엄마. 괴롭히는 사람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말이다. 우리 집안에 여유가 있었으면 지원이라도 좀 해줬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나저나 요즘 첫째 형네 부부는 어때요? 아직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걔네야 뭐 항상 똑같지. 너 일하느라 힘들 텐데. 괜히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김 씨의 마음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에 첫째 아들네 부부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작은 첫째 아들 현우의 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며느리로부터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현우가 또 여자들이 나오는 룸을 갔어? 그렇다니까요, 어머니. 전 도저히 이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역겹다고요. 며느리 미네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분노가 뒤섞여 잔뜩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또 그놈의 자식이 사고를 쳤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네야, 진정해라.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좋지가 않잖니. 이혼이 어디?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김 씨는 일단 흥분한 며느리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춰서 말이죠. 하지만 미네는 단호했습니다. 진정할 것도 없어요. 짜증나 미치겠어요. 또 그 망할 놈의 룸에 갔다니까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정말이지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어. 미네야, 힘든 건 정말 잘 알아. 너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내가 생각만 해도 미안하다. 김 씨는 나지막이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아들 잘못은 어미 잘못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미안하실 건 또 뭐예요? 어머니는 잘해주기만 하시는데 제가 복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만난 거죠. 며느리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김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하고 애꿎은 며느리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미네야, 너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현우 녀석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께서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 인간이 정신을 차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현우 엄마 아니니. 이놈 자식, 그동안 내가 벼르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참에 아주 정신을 차리게 해놓으마. 그러니까 미네 너도 일단 이혼 이야기는 하지 말아다오. 응?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번에는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는 핸드폰을 들어 첫째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드디어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나 지금 피곤해요. 내일 내가 전화할게요. 현우의 목소리는 느릿느릿하고 어딘가 술에 취한 듯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속에서부터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 자식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너 지금 어디야? 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았던 화가 드디어 터져 나온 거죠. 나요? 아니, 이 시간에 당연히 집이죠 뭐. 왜 그래요, 엄마? 갑자기 화를 내고. 집은 무슨? 좀 전에 미네랑 통화하고 오는 길이다. 너 이놈 자식. 또 여자가 나오는 룸에 갔다며? 미네가 아주 이혼하겠다면서 울고불고 난리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아, 또 미네가 엄마한테 일렀어요? 진짜 짜증나네. 내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뭘 그렇게 난리래요. 현우는 뻔뻔하게도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따위 변명을 또 늘어놓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업 때문에? 핑계 대지 마. 네가 사업 핑계로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게 하루 이틀이니? 내가 너 그런 모습 한두 번 봤는 줄 알아? 김 씨는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습니다. 정말이지. 아들 얼굴을 눈앞에서 보면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엄마는 또 왜 그러세요?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고 이번에는 진짜 사업 접대였다니까요. 거래처 사람들이 룸 가자고 하는데 나 혼자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날아가고 엄마한테 드릴 용돈도 날아갈 텐데
내가 너네한테 용돈을 줬으면 줬지.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 그딴 소리를. 그리고 내가 널 모르니? 재벌렇게 못 준다고 또 여자 만나서 흥청망청 놀려고 간 거 뻔히 알아. 그리고 사업 접대? 웃기지도 않아. 제대로 하는 사업도 없이 맨날 돈만 날리는 주제에 무슨 놈의 사업 접대야. 진짜 왜 이래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엄마 때문에 엄청 기분 나쁜 거 알아요? 그리고 사업 돈 날린다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요? 나도 잘 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제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 현우야. 너 그러다가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어.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듣기 싫게. 엄마도 미네 편만 들고 나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네 때문에 나도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술 마시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나도 이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미네 때문에 내가 먼저 이혼하고 싶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요. 현우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네 때문에 내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을 어쩌면 좋을지 한숨만 계속 나왔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현우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며느리 미네가 짐을 싸서 내쫓았다는 이야기였죠. 현우는 결국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김 씨는 가슴을 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겁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이혼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든 둘 사이를 중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응, 미네야 나다. 다음 주에 한 번 시간 되니? 김 씨는 둘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모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아직 둘 다 이혼할 마음은 없는 건지 김 씨의 뜻에 따라 나오기로 했죠. 약속 당일 먼저 식당에 나타난 며느리 미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자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미네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들 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듯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뻔뻔한 기색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일단 밥부터 먹자. 맛있는 거 시켜놨으니까.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김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네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현우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을 거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한 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며느리 미네는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현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김 씨만을 바라보는 모습. 이미 미네의 마음속에 현우는 인간 이하의 무엇인 듯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김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미네야,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너희 둘 사이의 문제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니? 저 인간이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들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은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나온 것뿐이에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벽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남이네.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는 해봐야지. 애써 말을 꺼낸 현우였지만 미네는 재차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인간한테 하수구 썩은 내 나는 아가리 저리 치우라고 말 좀 해주시겠어요? 몸 파는 여자들이면 몰라도 나 같은 정상 여자들은 당신 입냄새 못 견딘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즉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남자가 살면서 바람 몇 번 필 수도 있는 거 가지고. 현우가 소리를 지르자 식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현우야, 진정해. 다른 사람들도 보잖니. 김 씨는 당황해서 현우를 말려봤지만 이미 현우는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 사람 무시하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요? 현우는 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잡더니 그대로 며느리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과 옷은 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죠.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며느리가 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사람 얼굴에 물을 뿌려? 최악이야. 정말 최악이라고. 이 쓰레기 자식아. 최악은 너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너만 안 만났어도 내 사업이고 뭐고 다 잘 됐을 거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고. 둘은 서로에게 온갖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한 두 사람을 보면서 김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김 씨는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와 미네는 결국 별거를 택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잘 해보라고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결국 이렇게 파국을 맞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어쩌겠어. 자기들이 싫다는데. 그런데 막상 별거가 시작되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현우에게서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니. 어쩌긴요. 엄마라도 제 하소연 들어주셔야죠. 나 진짜 내가 했던 짓 후회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살기 힘들다.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심지어는 자기가 산다는 친구 집 주소까지 문자로 보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엄마가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엄살도 한두 번이지. 네가 이제 애도 아니고 왜 자꾸 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야.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조금 들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징징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김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 미네에게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어머니, 저 이제 정식으로 이혼 절차 밟으려고요. 미네야. 정말 꼭 그래야 하겠니?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간 어머니께서 해주신 일들 고려하면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미네를 더 말려보았지만 그럴수록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둥,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라는 둥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보니 이혼은 이제 시간 문제인 듯 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이 녀석아.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미네가 너랑 이혼하겠다고 칼을 뽑았어. 얼른 가서 걔한테 무릎이라도 꿇던지 해라고 좀. 하지만 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건지 똥고집만 부려댔습니다. 아,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나만 잘못했어요? 나만 잘못했냐고요? 그리고 미네 걔요. 빚 좋은 개살구예요. 실제로 나한테 하는 행동들 보면 아주 가관이라고요. 걔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헛소리 작작하고 정신 좀 차리라니까. 마지막까지 남 탓만 하는 아들의 모습에 결국 김 씨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네에게 마지막으로 빌어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혼하라고 말할 생각이었죠. 여기 이 건물인가? 주소를 찍고 찾아간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건가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누구세요? 자꾸 시끄럽게.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 목소리잖아. 당황한 김 씨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죠. 분명히 아들이 알려준 주소가 맞는데 말입니다. 김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아들 집인 줄 알았는데. 그러는 찰나 집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현우였습니다. 팬티 바람에 러닝 셔츠 하나만 걸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어 나오더군요. 김 씨는 아니 현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너 친구 집에서 힘들게 지낸다고 분명히. 김 씨는 말을 잇다가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현우 뒤로 보이는 화려한 거실, 젊은 여자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의 저 편안한 표정. 그러니까 현우는 이 여자가 네가 말하던 친구였니?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듯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젊은 여자는 얼떨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현우가 친구 집이라고 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 젊은 여자는 현우의 내연녀였고 현우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 씨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더 이상 네 얼굴 보기가 싫구나. 김 씨는 곧바로 몸을 돌려 그 빌라를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봐요. 현우가 다급하게 김 씨를 쫓아 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쳐내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김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다 오해라니까? 나는 그냥 그만 좀 해라. 김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현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저 뻔뻔한 얼굴, 저 능글거리는 태도.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미네라도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랑은 절대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김 씨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서서 김 씨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 후로 김 씨는 현우와 미네 양쪽 모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내 본분을 넘어설 정도로 노력을 했다고.
시간이 흘러 김 씨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케이크와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미네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편지 안에는 그동안 어머니께 정말 감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미네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오는 걸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 현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죠?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엄마죠 라니. 김 씨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고 몇 달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고작 그거니? 내가 바람 폈던 거 엄마가 미네한테 다 이야기한 거죠? 맞죠?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김 씨는 미네에게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현우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죠. 내가 너 바람 핀 걸 왜 이야기하니? 난 모르는 일이니까. 괜히 화풀이할 생각이면 이만 끊어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엄마가 뭔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미네가 저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현우는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끊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잠깐만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혼당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요. 내 인생 망친 거 엄마 책임이라고요. 현우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철없는 아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결국 김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원망은 전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술에 취해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문 밖을 내다보니 현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나 할 말 있으니까. 현우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어 김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자마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우, 술 냄새. 현우야, 정신 차려?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얼른 일어나서 돌아가. 김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건데? 왜 나만 나무라는 거냐고? 엄마도 나 버릴 거예요? 엄마도 나 혼자 남겨둘 거냐고요? 현우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김 씨에게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정말이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죠.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망친 거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현우는 더욱 더 울며 매달렸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요란한 소리에 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엄마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겠어. 여기 집 아니야. 정신 안 차릴래? 집 안에 들어와 놓고 문을 열라는 건 대체 무슨 헛소리야? 그러거나 말거나 현우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그러더니 풀썩 현우가 술기운에 취해 잠이 든 것이었죠. 그것을 본 김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대체 어쩌자고 이런 놈이 내 아들로 태어나서는? 아들 현우의 만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술에 취해 김 씨의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현우야. 응? 그만하긴 뭘 그만하라는 건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술에 진탕 취한 현우가 집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었고 김 씨는 그런 현우를 말리러 집에서 나와 골목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자, 저기 택시 있으니까 제발 그것 좀 타고 가라. 응? 아, 진짜 짜증나게? 가라는 말 좀 작작하라고. 현우가 말과 함께 김 씨를 무작정 힘껏 밀었습니다. 그리고 쿵! 김 씨는 현우 때문에 쓰레기 더미 위로 넘어졌죠. 넘어지는 순간 얼굴과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쓰레기 더미 속 폐자재 때문에 얼굴과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만치 떨어진 곳에 현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현우는 김 씨를 일으켜 세워 죽이는커녕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김 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현우야. 도와줘. 김 씨가 큰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머리에도 충격을 받은 것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현우가 겁에 질려 아예 다른 박질을 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나 좀 도와달라니까. 김 씨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쓰레기 더미 속에 혼자 남겨진 채 서러움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힘겹게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상처투성이의 얼굴을 붙잡고 혼자 흐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버리고 간 거지? 그냥 무서워서? 하지만 무섭다고 해도 난 자기 엄마잖아.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가다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죄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자책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일의 여파로 김 씨는 한동안 병원에 다녀야 했고 얼굴과 팔을 꿰매야 했습니다. 현우로부터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를 않았고 김 씨는 홀로 상처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현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둘째 아들 반석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스러웠죠. 그동안 얼굴 상처 때문에 반석이가 만나자고 해도 피해왔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다니요. 김 씨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봐, 반석아.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찜을 포장해 왔어요. 요즘 엄마가 하도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직접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랑 같이 먹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담. 고민하던 김 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반석은 김 씨의 얼굴 상처를 보고 들고 있던 김치찜 포장 봉투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반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이거 그냥 넘어져서 다친 정도가 아닌데. 도대체 어떤 놈이 이랬어요? 반석의 분노의 참 목소리에 김 씨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현우에 대한 원망을 반석에게 쏟아내듯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의 철없는 행동부터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반석은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더 이상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반석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씨가 당한 일들을 자세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 집 앞 쓰레기 더미에서 혹시라도 현우가 엄마를 미는 장면이 담긴 무언가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근처 상가 CCTV에 희미하게나마 현우가 김 씨를 미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형수한테도 연락을 해야겠어요. 미네한테? 꼭 그래야만 할까? 네, 첫째 형. 아니, 이제는 형 같지도 않은 그 자식의 치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형수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반석은 며느리 미네에게도 따로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혹시 현우에 대해 아는 다른 악행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네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동안 현우에게 당했던 가정폭력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미네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미네와 힘을 합쳐 현우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장애, 가정폭력, 협박, 재물손괴 등 현우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적시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CCTV 영상과 증거물 그리고 김 씨와 미네의 진술이 더해지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 현우는 구속되었고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 유현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김 씨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복잡한 심경이었죠. 하지만 옆에서 묵묵히 김 씨를 지켜보던 반석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을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존재가 엄마를 계속 아프게 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이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반석의 따뜻한 말에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김 씨는 굳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든든한 아들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날 김 씨와 반석은 집 근처 공원으로 벚꽃 구경을 나섰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벚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을 김 씨였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모든 힘든 일을 훌훌 털어내고 모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공원 입구부터 벚꽃 터널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덮은 벚꽃은 마치 하얀 눈이 쏟아지는 듯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벚꽃 터널 아래를 천천히 걸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 반석아, 너도 벚꽃 구경 온 게 얼마만이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느라 이렇게 벚꽃 제대로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석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준비해온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벚꽃 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는 듯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혹시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하셔야 해요. 반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모두 네 덕분이다, 반석아. 네 덕분에 이 엄마가 다시 힘내서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김 씨는 반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아들의 손길에서 김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난 아픔은 모두 잊고 아들 반석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봄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지. 벤치에서 일어선 김 씨와 반석은 다시 벚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을 맞으며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은 벚꽃처럼 아름답고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벚꽃처럼 김 씨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